네, 7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도심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특히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본부에서 이 그린벨트 논란에 대한 전문가 입장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70 부동산 대책이 벌써 22번째 현 정부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이제 공과 과가 있을 텐데요. 네. 제 생각에는 주거복지라든지 뭐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이런 쪽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너무 안 잡히니까 네. 점수를 높게 이제 안 주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원래 대책은 이제 수요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이제 병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공급 확대를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다소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분이 좀 늦게 시작한 게 아쉽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근데 정부에서 대책 많이 내도 시장에서 반응이 반대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거는 저는 저금리와 가입 유동성 때문이다. 이 코로나19로 시중 통화량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요. 네. 시중에 광의 통화라고 하는 M2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상 처음으로 3,000조를 돌파했죠. 이 네. M2가 현금하고 뭐 요구불 예금 그리고 2년 이하의 뭐 정기예금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건데 넓은 의미의 이제 통화량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이 갈 곳이 이제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일부 뭐 동학개미운동에서 주식으로 가긴 했지만 많지는 않고요. 예. 과거에 이제 아파트를 통해서 부를 정식해본 경험치들이 이번에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수가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 나올 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찬성한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50대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반이네요. 예, 왜냐면은 이게 가치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예. 그린벨트는 허벌판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공급 확대 효과가 좀 클 수밖에 없죠.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재건축은 순정 효과라고 그러는데 100가구 정도 아파트가 있으면은 재건축을 하면 130가구 정도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허벌판이니까 예. 아파트를 지어도 더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늘어나는 어떤 가구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남에 또 가깝고 주로 30대들이 맞벌이가 많으니까 직장에서 가까운 쪽에 주택을 원하니까 이 상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도심 접근성이 좋으니까 당연히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효과는 크죠. 그런데 또 환경 훼손이라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박원갑 수석위원 개인께서는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결국은 상충되는 문제인데 국가 전체의 공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좀 더 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견을 유보하시네요. 예, 너무 이게 첨예하게 이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 있고 또 어디에 있는 그린벨트가 얼마나 풀릴 수 있습니까? 서울의 그린벨트는
생각보다는 면적이 큽니다.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가 되는데요. 예. 150 킬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서초구가 한 23킬로 제곱미터 정도로 가장 많고요. 예. 뭐 강서, 노원, 은평구, 뭐 일부 강남구 같은 데 있는데 아마도 이 그린벨트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 이게 무조건 되고 막 그 나무가 뭐 이게 울창한데 그런 곳을 이렇게 훼손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네. 보존 가치가 낮은 아마 3등급, 4등급, 5등급 아마 이런 곳을 해제해서 택지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린벨트 훼손은 특히 이제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뭐 공공주택 같은 걸 짓겠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제 지구를 지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도 우리가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한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때 제법 많이 지었죠. 흔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를 많이 떠올리는데 예. 그 이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제법 풀었고요. 그때 2003년 은평구 진관 내외동하고 구파발동 흔히 말하면 이제 은평 뉴타운이라고 아실 겁니다. 예, 예. 이곳에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14,000가구 정도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부터 한 6차례에 걸쳐서 21곳의 보금자리 이 지구를 지정했는데 네. 공급은 바로 다음 해부터 200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에는 주로 강남구의 뭐 자곡동하고 세곡동하고 유련동 일대인데 네. 한 6,700가구 정도. 서초구 쪽은 우면동하고 뭐 약간 과천 주암동하고 사이에 있는 곳인데 예. 한 3,300가구 정도 지었으니까요. 약 10,000가구 정도 지었는데 워낙 이게 반값 아파트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주변 시세에 뭐 50에서 60% 정도 분양가가 책정되었으니까 당시에 뭐 히트 상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반값 아파트 때문에 집값이 이제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거든요. 예, 예. 그때의 하우스포 사태를 어떻게 보면 유발한 하나의 뭐 요인으로서 보금자리 주택을 꼽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공급했던 주택들 지금 다 올랐죠? 지금은 뭐 거의 뭐 곱절 뭐 세 곱절 가까이 올랐죠. 아, 3배나 뛰는 곳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꼭 그린벨트에다가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군사 기지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좀 이렇게 비어 있는 땅들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보유한 이제 골프장 부지 같은 거는 한번 저는 집을 지어도 괜찮겠다. 네. 이 골프장 한 곳당 한 2만 가구 정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교통 등 이런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예. 비용도 안 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예. 뭐 토지 매입도 굳이 필요가 없고 그린벨트는 지금 이거 보상을 해야 되면 그게 다시 또 부메랑이 되어서 또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정부 거니까 그죠. 뭐 그런 어떤 부작용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용산역 그 정비창 부지 이거를 원래 한 8,000가구 정도 짓는다고 했어요. 네. 뭐 이왕 지을 거 좀 용적률을 좀 더 올려서 뭐 한 2만 가구 정도 좀 지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가용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 연결해서 말씀 들었고요. 전문가 한 분 더 연결해서 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박원갑 수석위원께도 좀 이 질문 드렸는데 네. 같이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김용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현 정부는 부동산 값을 어떻게든지 잡겠다 하는 의지는 강한 듯합니다만은 예, 그 투기와의 전쟁이라고는 그런 표현이 매우 자의적이었고요. 그 후로 나온 대책들이 네, 이미 학술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남발을 해옴으로써 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교란되어져 있는 형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의지는 강했지만 이게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오히려 부작용이 심화되어 온 거죠. 왜 이렇게 부작용이 심화됐을까요? 예, 그것은 이제 그 투기라고 하는 매우 불확실한 그 자의적인 그 마녀 사냥식 프레임을 씌워서 네.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규제하는가 하면은 네. 또 다주택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투기로 몰아간다든지 네. 또 최근에 또 뭐 TTI랄지 LTV를 계속적으로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네. 집값 안정과는 상관없는 대책으로 이렇게 남용함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계층이 그 여신의 수혜에서 소유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취득해도 보유해도 팔아도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사회적 집단 최면을 거는 조치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규제 강화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번 70 네네. 부동산 종합 대책을 보면은요. 근데 주택 공급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죠. 네. 도시계획법상 일부 규정이 위헌이다 하는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일부 취락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해제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해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선거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린벨트의 많은 곳을 값싸게 수용하여 보금자리 주택 등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3, 5년 동안은 네. 그 주변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게 도시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중심지 집값을 더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심지 집값을 더 높이 상승시키는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네. 뭐 각 기관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여러 개인에 따라서 해제해야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팽팽하게 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교수께서는 풀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린벨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지금은 더 확대돼 가지고 초창기보다도 네. 초창기에는 무질서한 개발의 방지였는데 점점 그 환경 보전 또 요즘에는 첨단 산업에 대한 저축된 토지 이런 기능도 추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린벨트의 그 미래적 가치가 소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심지 집값을 올리는 그런 원인으로만 작용하고 또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순기능적인 기능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 해제 자체가. 그래서 그 해제보다도 보존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함부로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주무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말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현 정부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마 잘못된 정책임을 만약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걸 바꾸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공직자의 그 도덕적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쏘아올린 그 에드버룬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인데 그것은 그 투기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투기꾼을 정해놓고 마녀 사냥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여론몰이식 그런 그 규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일부의 지역에 산다는 그 이유로 또 그 불가피하게 그 소수의 다주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규제하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공급을 규제하기 때문에요. 집값이 네. 오르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양산시켜가지고 결국은 신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3기 그 수도권 신도시야말로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중심지 집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가장 주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도시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예. 신도시는 지방이나 한계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반대로 중심지 집값은 더 크게 올리게 하는 그러한 밀도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참 이상한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니면 공급을 어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그 도시에서 우리 서울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 재생, 말하자면 그 재축을 통한 신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축을 위한 신축은 막아놓고 신도시만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심지 집값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의 조형 밀도가 인위적으로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조형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도시가 커지면서 중심지의 집가는 또는 부동산 값은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비견한 예로요. 강북과 강남의 집값 차이가 거의 1대1이었던 때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한때는 점점점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2대1로 벌어지다가 또 3대1, 5대1로 벌어지다가 최근에는 거의 10대1에 육박할 정도로 도심지와 일각지역의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네. 그만큼 수도권이 과밀화지면서 그 과밀도가 중심지 집값을 끌어올리고 일각지역은 상대적으로 끌어내리고 또 시골은 오히려 황폐해지고 그러한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해외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제도가 이제 그 공업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 밀도가 갑자기 이제 증가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랄지 독일이랄지 또는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되게 채택되고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모험적으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 오고 있으면서 지금은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네. 또 옛날에는 이제 환경 보존으로 하게 되면 그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보존은 더 강하게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뭐 지금보다도 미래에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하죠.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되시는 인구분들이
서울하고 경기도의 중심 부근에 상당히 광역적으로 동그랗게 펼쳐져 있는 그린벨트를 휴식이나 또는 생명이나 또는 제3의 그 산업을 위한 공간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켜두면은 네. 그러한 잠재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또 그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중심지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지 집값은 장기적으로 올리고 또 변두리 집값은 오히려 내리게 하는 그러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네.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해야 될 그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김용민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연결해 봤습니다만 한 분은 신중의 입장이었고 지금 김용민 교수는 반대 입장 보여주셨는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